오늘은 이제 우리 원격 강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스튜디오를 이렇게 개관하면서 이런 이제 짤막한 간단한 강좌를 준비한 것 같아요. 동호회원을 위한 원격 강좌로 랜섬웨어 피해 예방과 정보 보호를 주제로 해서 3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중에서는 뭐 아주 탁월하게 뛰어난 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이덕신 TV는 이제 누적 시청 26만 뷰를 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마추어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이제 동호회 간부님들과 이렇게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뵙게 된 거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강사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보고요.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법을 이렇게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랜섬웨어란 이렇게 몸값, 랜섬 이 몸값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합성어인데 이렇게 랜섬웨어라고 이제 합쳐서 부르죠.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가지고요.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버린 다음에 잠궈버린 다음에 이걸 인질로 삼아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이제 동호회는요. 회원들의 정보라든지 이게 참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많이 모아져 있어가지고 이 공격을 받으면 정말 대책이 없이 뭐 어떻게든지 그냥 이 목줄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이 랜섬웨어가 더 위험하게 된 게 지금 이 줌을 활용한 이런 이제 원격 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 원래 줌도 재작년에 개발이 돼 가지고요. 막 이렇게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코로나가 오면서 5억 명이 이걸 다운을 받아 가지고 이 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대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위험 구간이 더 늘어난 거죠. 노출된 부분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제 메일도 보내고 메일 받기도 하고 메일에다가 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가지고 파일을 받기도 하고 받은 파일을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내 업무에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파일을 받았을 때 내가 무심코 열어버린 그 파일에 랜섬웨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랜섬웨어는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랜섬웨어는요, 처음에 최초의 랜섬웨어는 89년도에 이제 조셉 팝이 작성한 에이즈가 그 프로그램이 이런 이제 랜섬웨어의 시작이었습니다. 96년도에 이 아담 영하고 이제 모티 융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 형태로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복구화가 가능한 RSA 알고리즘으로 이제 암호화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복구 업체, 보건 업체들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대항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그거를 아예 대항을 못하게 만드는 단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랜섬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2013년도에 이제 금품 지불을 위해서는 그 돈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요.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크립토라커가 이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이제 또 시놀로지의 NAS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시노라커가 이제 전파를 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게 됐죠. 이때가 아주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 이후에 레베톤, 크립토라코, 또 이제 토렌트라코, 크립토 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2013년도에 이미 발견된 랜섬웨어 수가 이제 25만 개 이상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랜섬웨어 원리는요, 이 파일 데이터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걸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고 잠궈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 방식에는 아주 크게 단방향과 양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방향 암호화는 한번 암호화를 했다 하면은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잠가버리는 거를 보통 우리 이제 단방향 암호화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양방향 암호화는 이제 암호화했을 때 복구화가 가능하도록 우리 여지를 둬서 이렇게 개발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의 복호화, 양방향 암호화하는 것을 이렇게 양방향과 단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랜섬웨어의 이제 감염이 이제 또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이 변이에는 단순히 홈페이지를 방문만 했는데도 랜섬웨어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만 해도 이 방문만 왜 하게 되나 하면은요, 사람의 호기심을 딱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우리 이렇게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 딱 눈에 띄면은요, 거기 훅 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 방문을 하는 경우들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명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고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격자가 그 해당 앱 사이트에서 이제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려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숨겨 놓는 겁니다. 숨겨 놓고요, 이 악성 코드를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내려받아가지고요, 이제 실행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이가 되고 있어요. 랜섬웨어 감염 시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감염이 됐을 때는요, 주요 시스템 파일이 열리질 않고 파일 확장 자명이 변경이 돼 버립니다. 대개 이제 우리 많이 사용하는 거는 xs.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확장 자명이 바뀌면서 xs.hwp.abc나 xs.enc 등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이 되면 이때에는요, 이 CPU하고 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컴퓨터가 너무 바빠집니다. 뭐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인 대신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요, 이때는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중지되는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신이 뭔가 여기 방어하고 여기에 이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다 이제 제압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류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윈도우가 역할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은 여기 복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시 증상을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랜섬웨어가 최근에는 랜섬웨어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많이 또 발생을 해요. 참고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피해 신고 사례에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메일이 왔는데, 어떤 메일이 왔나 하면은요, 어느 지방 법원에서 이제 보낸 거라고 하면서 메일이 왔는데, 피고 소환장, 첨부의 소환장을 제출하세요, 이런 제목으로요. 귀하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문서가 이제 이메일이 딱 오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내가 고소를 당할 일이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막 승질나고 화가 나고
더 다급하게 막 이거 절대 이거를 그냥 놔두질 못합니다. 이거는 99% 이걸 열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데, 이 터무니없는 이런 메일 왔을 때 이거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은요, 이거는 꼭 열어보라고 이런 제목을 만들어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갑자기 소환장 올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올 게 아니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려면은 이미 이제 뭐 내사 단계, 조사 단계에서 또 이렇게 수사 단계 넘어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좀 확실히 확인이 된 다음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든지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소환장이 이렇게 오고 이런 거를 받으면은, 아, 이거 내가 꼭 열어보라고 이걸 누가 보냈는데 이거 열어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열어보면은 랜섬웨어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무시하고요. 삭제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요. 이 커서를 메일 제목 위에다가 딱 올리면은 내용이 살짝 보여주잖아요. 아예 열지 않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내용을 살짝 엿보기만 해서 수상하다. 이거는 그대로 삭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요. 이력서를 첨부했는데 귀사의 장기 채용 입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인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딱 오면은요. 이 첨부 파일을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 파일을 첨부해서 나한테 보냈구나. 우리 회사로 보냈구나. 우리 사무실로 보냈구나. 이래가지고 이거를 안 열어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건데 이거 열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 피해를 꼭 당하게 만들려고 100% 열게 하는, 유도하는 이런 메일 제목이 우리한테 날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법을 이렇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랜섬웨어로부터 내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방법, 이걸 먼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입니다.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중요한 자료는 별도 매체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합니다. 외장 하드를 준비해가지고요. 그 외장 하드에다가 한 3개월에 한 번 내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정보를 다운을 받아가지고요. 별도로 보관을 해놓으면, 또 이렇게 뭐 나는 그 뭐 외장 하드까지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좀 이렇게 성능 좋고 용량 많은 USB에다가 저장을 해놓고요. 한 3개월에 한 번 내지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놓으면 갑자기 잠겼을 때, 아이 뭐 난 뭐 저 다 이 따로나 보관해 놓은 거 있으니까 끄떡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그냥 대비할 수 있는 유비무한 이런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메시지 등의 URL 링크는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 URL 링크 따라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법원인데 요 링크 확인하세요 이러면은 그거 절대 낯선 모르는 이런 링크 클릭하기 전에는 아 이거 랜섬웨어일 수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거를 딱 이렇게 차단을 하고요. 실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운로드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곳만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게 또 우리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의 환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전부 다 돈 주고 사서 쓰려면은 돈이 제법 꽤 들거든요.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쓰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웬만하면은 내가 이거 직업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무료로 이런 거 드립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끌려가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파일 다운로드 해라 이러면은 대개 이제 그 잠겨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비공식으로 그 야매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되게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또 하나는요. 눈에 번쩍 띄는 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야하고 선정적인 거 갑자기 살짝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거 마음껏 볼 수 있다고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여기 따라오시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 폭탄, 바이러스 폭탄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 특히 눈에 띄는 거, 자극적이고 내 마음을 강하게 끌고 가는 이런 경로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하거든요. 네. 다음에는요,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왜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최신 버전으로 써야 되나. 전 세계에서 그 해커들이,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러스를 날마다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전부 다 이렇게 유포를 하면 이거를 또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또 이게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그 밤을 새워서 백신을 만들어 공급하는 백신 제공자들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나 이런 거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한번 봐주고 이거 좀 가르쳐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 폰을 이렇게 딱 열어보거나 컴퓨터를 열어보면은요. 그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업데이트를 2년 전, 3년 전에 한 거를 그냥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나 뭐 문제 있는 폭탄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녔겠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최근에 옆에서 보면 가까운 데서 보면은 그 저기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톡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써야지 딴 사람들과 원활하게 이게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대면 쓰는 거죠. 대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내가 사용하는 거는 다 최신 버전으로 사용한다. 현재 이게 내 폰이 최신 버전인가 확인해 가지고요. 꼭 이렇게 안드로 여기에서도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거 개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업도 날마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이제 플랫폼들을 현행으로 업데이트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사용하시고 정보 보안을 튼튼하게 다져서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윈도우도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의 백신을 또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이 백신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꼭 인터넷에 연결될 때에는 이 컴퓨터 아래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감시가 살아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이 백신이 내 컴퓨터를 딱 총을 들고 보초를 단단히 서줘야지 이게 총을 놓치거나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 우측 하단에 실시간 감시가 살아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실시간 감시가 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지 이걸 확인 안 하면은 여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을 우측 하단에 이걸 확인을 해보면은요. 실시간 감시 중이다. 이게 이제 메시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다. 그리고요.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치 방법을 확인하시는데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거는 정보보호나라에 신고를 하시고 전화 신고는 118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랜섬웨어의 PC 감염 시 긴급 대응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랜섬웨어 감염 시 외장 하드나 공유 폴더에 이렇게 함께 암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장 하드나 공유 폴더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차단을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선과 PC 전원을 차단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 그 감염 속도가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증거 보존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신고를 또 하는 거 필요하고요. 증거 조사 후에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믿을 수 있는 전문 보안 업체에다가 이 치료를 해야지 믿을 수 없는 돌팔이한테 맡기면은 오히려 더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염된 PC는 포맷한 후에
백신 등 주요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하여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해킹 상담이나 이제 피해 신고는 이 키사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전화 118에 전화를 해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면은 상담하면은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했을 때 긴급 대응 방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랜섬웨어와의 거리두고 안전한 비대면 온라인 생활을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편하고 유쾌하게 즐겁게 사용을 하셔야 미래 사회에 쓸모있는 한 사람으로 문맹자가 아니고요. 요즘에 컴맹, 스마트폰 사용 못하면 스맹, 유튜브 사용 못하면 유맹이 돼가지고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데 요즘에 모든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수 무기를 컴퓨터, 스마트폰, 온라인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 동호회원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